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저는 시어머니와 친정 아빠와의 깊은 갈등을 사연으로 몇 자 적어보려고 노트북에 앉았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두고 생긴 일인데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하시면서 재밌게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사연인지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어릴 적에 이혼하셨어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지만 아빠가 한쪽 팔을 잃은 사고로 장애인이 되신 이후에 헤어지셨던 것 같아요. 어떤 사고로 왼팔을 잃으셨는지는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성인이 돼서 아빠와 술을 마시면서 여쭤봤는데도 그냥 빙그레 웃기만 하시고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는 알려주시지 않았답니다. 아빠, 어쩌다가 팔을 다치시게 됐는지 말씀 안 해주실 거야? 내가 아빠 딸인데 그런 걸 모르고 있으면 되겠어? 어릴 때부터 매일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알려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야? 희영아, 옛날 일은 그냥 묻어두고 싶구나. 괜히 말하면 나도 떠올리기 싫은 일을 생각해야 하고 너도 들으면 속상하기만 하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줘. 무슨 일이 있던 건지 끝까지 말씀을 안 해주시네. 알았어.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기 싫으시니까 묻지 않을게. 아빠는 엄청나게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지 팔을 잃은 사고에 대해 물으면 항상 끝까지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엄마와 어떻게 이혼했는지도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엄마는 지금은 멀리 해외 나가서 잘 살고 있다는데 왜 저를 한 번도 찾아오지 않는지 궁금했답니다. 아빠, 그럼 엄마랑 이혼한 이유는 뭐야? 아무리 아빠가 미운 사람이어도 딸인 내가 이유는 알아야 하는 거 아니야? 궁금하니까 이야기 좀 해줘. 네 엄마? 그냥 각자의 사정이 있어서 이혼한 거야. 희영아, 아빠가 과거 이야기를 해주지 않아서 미안하긴 한데 그만 물으면 안 되겠니? 부탁할게. 아빠는 다친 팔과 엄마 이야기를 하면 항상 이렇게 시무룩하게 대답하시면서 저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한편 저는 지극히 평범한 회사에 다니며 과분한 남자친구를 사귀고 있었어요. 3년 동안 한결같이 저만 바라봐주는 남자친구는 소방 공무원이었고 인물도 훤칠하고 인성까지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남자친구가 저에 비해 과분해 보였고 저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어 항상 존중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길게 하니 결혼 이야기는 매우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저희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동반자가 돼주길 바라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자친구를 먼저 저희 아빠한테 소개했는데 제 예상과 달리 아빠가 걱정스러운 말씀을 하셨답니다. 자네 직업이 소방관이라고? 다른 일도 많은데 왜 하필 소방관을 택했나? 네, 저는 사람을 구조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요. 어릴 적부터 꿈이 소방관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자네가 열심히 일하고 자부심을 가지는 건 좋은 말이지만 그런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이 내 딸의 배우자가 된다고 하니 걱정이 되는구만. 아무래도 생각을 좀 더 해봐야겠네. 난 자네가 그냥 일반 공무원인 줄 알았는데 오늘에서야 소방관인 걸 알았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한 거야. 난 안전한 일을 하는 사위가 왔으면 하네. 네? 제가 소방관이어서 허락을 못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래. 난 위험한 직업을 가진 사위는 두고 싶지 않아. 나중에 내 딸이 마음고생할 일이 생기는 꼴을 보고 싶지 않거든. 제가 아빠한테 남자친구의 직업을 단순히 공무원이라고만 말씀드렸었는데 정확히 소방관을 하고 있다는 말에 조금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이유는
아빠와 이혼한 엄마의 직업이 소방관이었기 때문이었죠. 두 분이 어떤 이유로 이혼한지는 모르지만 엄마의 직업과 같은 남자를 만난다고 하면 색안경을 끼고 보실 것 같아서였어요. 그런데 역시나 결혼할 남자친구가 직업을 말하니 한숨을 내쉬면서 싫은 내색을 비추셨네요. 남자친구가 돌아가고 나서 아빠와 대화를 나누게 됐는데 제가 좋은 사람이니 꼭 허락해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아빠, 기철 씨가 소방관이라서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엄마가 소방관 출신이어서? 엄마를 미워한다고 소방관이라는 직업까지 미워하는 거야? 그런 거 아니다.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서 걱정인 거야. 너 나중에 남편이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려고 그러냐? 그냥 안정적이고 안전한 일 하는 사람을 만나라. 아빠는 그렇게만 말하고 싶다. 아빠,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인데 위험하다는 이유 하나로 반대하는 건 좀 억지 아니야? 솔직히 말씀해봐. 엄마 때문에 그러는 거지? 두 분이 어떻게 이혼한진 모르지만 괜히 색안경 끼고 기철 씨 봐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글쎄 나는 그 친구 별로다. 웬만하면 다른 사람 만났으면 좋겠다. 아빠가 제가 하는 모든 일에 한 번도 반대라는 걸 하지 않으신 분인데 결혼에 관해서는 크게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몇 번이고 설득해 보려고 했는데도 귀를 닫고 제 말을 들어주시지 않았답니다. 남자친구가 매주 찾아와서 잘 보이려고 해봤지만 그건 역시 아빠한텐 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보고 허락을 하신 상태여서 아빠만 마음을 돌리면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반대하시는 바람에 시간만 흘려보냈답니다. 그러다 제 남자친구가 인터넷 뉴스의 주인공으로 나오게 됐어요. 가정집에 화재가 났는데 그이가 어린아이를 구출하면서 사람들의 이목을 받게 됐고 뉴스까지 나오게 된 거죠. 제가 남자친구를 존경하는 건 물론이었고 그렇게 심한 반대를 하시던 아빠도 감동하셨는지 그 일을 집으로 직접 부르셨습니다. 자네 어린아이를 구했다고?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난 거지? 소방관이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겁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소방관이 그렇게 사람을 구하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구만. 자네 뉴스 보고 대단하고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느꼈네. 아직 내 딸과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 그럼요. 당연하죠, 아버님. 아버님만 허락해 주시면 바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그럼 준비 시작하게.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희영이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게. 그리고 몸 사려가며 일하게. 절대 다쳐서는 안 된다고. 네, 아버님. 말씀대로 조심하며 일하겠습니다. 그렇게 아빠는 남자친구가 인터넷 뉴스에 나오고 나서야 결혼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를 다시 만나 뵙게 됐습니다. 그동안 저희 아빠가 반대를 하셨음에도 계속 저희 두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계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러 찾아뵙죠. 어머님, 저희 아빠가 결혼하라고 허락해 주셨어요. 이 소식을 너무 늦게 전해드려서 송구해요. 아버님이 이제야 내 아들의 진가를 알아본 모양이시네. 난 괜찮다. 이 소방관이 위험해 보이니 충분히 반대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상견례 해야겠네? 네, 저희 아빠가 어머님에게 모든 걸 맞추신다고 하니까 괜찮은 날짜와 장소 정하시라고 하셨어요. 나는 집에서 놀고 있는 사람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시간 정해봐라. 상견례라고 해봐야 그냥 밥 한 끼 먹고 결혼 이야기 몇 마디 하면 되는 거잖아. 나는 그저 하루빨리 니들이 결혼해서 잘 사는 걸 봤으면 좋겠구나. 그리하여 일주일 뒤에 시어머니와 아빠를 한자리에 모셨습니다. 남자친구와 저, 그리고 시어머니는 들뜬 마음으로 자리에 앉아 아빠가 오시기만을 기다렸답니다.
이윽고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아빠가 보였습니다. 아빠 오셨어요? 볼일 다 보고 오신 거예요?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해결하느라 좀 늦었다. 아이고 사돈, 늦어서 죄송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빠가 허리 숙이며 인사하자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였다가 세우며 아빠를 보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이 급속도로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빠의 왼팔이 없는 걸 보시고 그런 거죠. 아니 사돈 어른, 왼팔이 어떻게 된 거죠? 설마 팔이 하나 없으신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그 아이들이 말하지 않았나 보군요. 제가 젊은 시절에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보기 흉하죠? 네. 불편할 정도로 보기 싫으네요. 아니 이런 팔 없는 장애인이 제 아들을 반대하신 거예요? 저는 대단한 인물인 줄 알고 기대했는데 어이가 없네요. 그동안 봐왔던 시어머니의 모습과는 전혀 달라서 저 또한 크게 놀라 할 말을 잃었답니다. 아빠는 침착하게 억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사돈, 이 사고 때문에 팔을 잃었습니다.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아니요. 저는 이런 팔 없는 병신 사돈 두고 싶지 않습니다. 에이씨, 난 기철이 말만 듣고 엄청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사지가 멀쩡하지 않은 인간이 나왔네. 사돈, 그렇게 비관적으로 보시지 말고. 됐어요. 더 할 말 없으니까 그만 말하고 일어나죠. 이 결혼 없던 거로 하겠습니다. 기철이 너 따라 나서. 시어머니가 짧은 시간에 막말을 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바람에 놀라있던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답니다. 예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왜 그런 막말을 하냐며 화를 내면서 아빠한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인 뒤 시어머니 뒤를 따라 나갔습니다. 아빠와 저는 식당 룸에 둘이 남게 됐고 나란히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미안하다. 애비가 팔 없는 병신이라. 이 사돈이 역정을 내시고 나가셨구나. 이 애비가 딸내미 혼사길을 맞게 됐네. 아휴, 애비 잘못 둬서 이게 무슨 꼴이냐. 미안하다 희영아. 무슨 말이야. 아빠가 왜 사과를 해? 사과해야 할 사람은 어머님이라고. 아빠, 나도 아빠를 이렇게 무시하고 쌍욕하는 사람을 시어머니로 두고 싶지 않아. 저런 분인지 몰랐는데 아주 실망했고 화가 났다고. 나 이 결혼 안 할 거야. 그래도 되겠니? 너 기철이랑 결혼하길 누구보다 소망해 왔잖아. 내가 사돈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테니 조금 기다려보는 건 어떻겠냐? 싫어. 아빠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해를 시켜? 사고 나서 팔이 하나 없는 건 죄가 아니라고. 저는 그 자리에서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당연히 그이는 이별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저를 다독이며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했답니다. 시어머니의 마음과 태도를 바꾸게 하겠다며 절대 자기를 떠날 생각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아빠를 무시하는 사람의 며느리가 되지 않겠다고 확실하게 전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답니다. 그리고 일주일의 시간이 지났는데 예비 남편이 시어머니가 셋이 만나자고 했다며 나오라고 하더군요. 저는 시어머니가 사과를 하려나 싶어 일단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희영이 왔니? 그때는 내가 흥분해서 말 실수를 한 것 같구나. 미안하다. 네. 사과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럼 저희 아빠한테도 직접 사과해 주세요. 너희 아빠한테? 그래. 기회가 되면 나중에 하도록 하마. 내가 오늘 너희를 이 자리에 부른 건 내가 제안 하나 하려고 한다. 희영아, 너 우리 집안이 공무원 집안인 거 알지? 대대로 나란 일을 하면서 살아온 고귀한 집안이라고. 그래서 지인이나 친척들 모두 우리 집안의 수준이 높은 걸 알고 있다. 어머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하고 싶은 말씀이 뭐죠? 시어머니는 밑밥으로 자신의 집안 내력을 쭉 읊어대더니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잠깐 기다려봐. 저기 오네. 상구가 여기야. 저와 예비 남편은 누군지 모를 중년의 남자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정식으로 소개하더군요. 기철이하고 희영이가 놀란 얼굴이네. 내 애인 아니니까 괜한 오해 말거라. 내 오랜 친구니까 편하게들 대하렴. 희영아, 여기 있는 내 친구 상국이를 네 혼주석에 앉혔으면 좋겠구나. 네? 혼주석이요? 어머님, 이게 무슨 상황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얘가 눈치가 꽝이네. 딱 보면 모르겠니? 네 팔 하나 없는 병신 아빠를 결혼식에 못 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내 사돈이 팔 없는 병신이라고 소문낼 일 있냐? 내 친구들이랑 친척들의 레벨이 어떤지 알아? 죄다 나랏밥 먹는 공무원의 사자들이라고. 그런 귀인들한테 내 사돈이 팔 하나 없는 병신이라고 소문나면 좋을 거 없잖아. 너도 이해하지? 내 결혼 조건은 내 친구를 네 애비 대신 혼주석에 앉히는 거다. 너도 눈이 있으면 봐라. 이렇게 훤칠한 어른이 네 손잡고 신부 입장한다고 생각해봐라. 네 병신 애비에 비하면 100배, 아니 1000만 배는 낫다고. 어머님, 아무래도 제가 잘못 온 것 같네요. 저 어머님 아들이랑 결혼 안 해요. 그리고 말끝마다 저희 아빠를 병신이라고 하시는데 진짜 불쾌합니다. 한 번만 그따위로 말하면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아니, 이제 볼 일 없으니 그런 말 들을 일은 없겠네요. 전 이만 일어납니다. 잘난 아들 장가 잘 보내세요.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너도 속으로는 네 애비 부끄러워하잖아. 그래서 상견례 전까지 팔 하나 없는 장애인이라는 소리를 안 한 거 아니야? 아닌데요. 팔 하나 없는 게 큰일인지 몰라서 말씀드리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러시는 거 굉장히 불쾌합니다. 제 말은 이게 끝입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올려다봤고 예비 남편은 당황한 얼굴로 저를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이의 따귀를 있는 힘껏 내려쳤습니다. 시어머니를 대신해 때려버린 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오며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쏟았답니다. 세상에 별의별 사람이 다 있는 건 알고 있었지만 아빠가 팔이 하나 없는 장애인이라고 창피하다고 막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었답니다. 누구도 앞에서 그런 소리를 하지 않는 게 정상인데 시어머니는 거리낌 없이 아빠를 입에 올리며 비관하고 조롱했어요. 그래서 전 진짜로 결혼을 포기하기로 결심하고 예비 남편에게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다신 찾아오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죠. 하지만 그이는 죽으면 죽었지 저와의 결혼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말했답니다. 그는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어버리겠다는 각오까지 하고 절 만나러 왔습니다. 희영아, 나도 엄마가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인지 몰랐어. 이번에 많은 걸 느꼈다고. 희영아, 우리 엄마가 너와 아버님께 상처드린 거 대신 사과할게. 그리고 엄마와 인연 끊고 살도록 할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 제발. 천륜을 끊으면서까지 나와 결혼하겠다고? 자기야,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어물쩍 결혼식 올리고 넘어가도 다시 어머님을 만나게 될 거야. 어머님이 당신을 끔찍하게 여기는데 쉽게 연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다시 재회하면 또 우리 아빠에 대한 막말과 욕설하시겠지. 우리 아빠한테 그런 취급한 사람은 평생 처음이란 말이야. 난 마음의 결정 내렸으니까 제발 그만하고 헤어져. 아니, 난 절대 헤어지지 못해. 엄마와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라고. 이거 진심이야. 나 벌써 집 나왔어. 따로 오피스텔 얻어서 지내고 있단 말이야. 아, 진짜 미치겠네. 우린 인연이 아닌 거야. 그냥 헤어지고 각자 다른 사람 만나자. 내 마음 바뀌지 않는다고.
하지만 예비 남편은 진짜로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고 나왔다면서 저와의 결혼을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친정 아빠한테도 시어머니와 다시는 볼 일이 없으니 자기만 믿고 결혼시켜달라고 고집을 부렸답니다. 아버님, 저 엄마랑 인연 끊었습니다. 한 달 넘게 보고 있지 않고 연락도 일절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각오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희영이를 저에게 주십시오. 나 하나 때문에 여러 사람이 피해를 보는구만. 이거 참 난감하고 미안해 죽겠네. 부모와 인연까지 끊어가며 내 딸이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내가 허락할 줄 알았나? 그건 안 될 일일세. 자네 어머니가 성에 차는 사지 멀쩡한 장인이 있는 여자 찾아보게. 아빠는 예상대로 그 일을 반대하며 쫓아냈습니다. 사실 제 마음은 기철 씨와 결혼하고 싶긴 했지만 시어머니 한 사람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애원하는 그이에겐 미안하지만 본심이 아닌 냉철함으로 끊어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시어머니가 홀로 저희 친정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이 몰래 오신 모양이었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들어봤는데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서 감히 사돈께 큰 결례를 했습니다. 정말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그런 막말을 했는지 제 자신도 믿어지지 않을 지경입니다. 사돈, 지난 일은 너그럽게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부탁드릴게요. 우리 애들 결혼시킵시다. 제가 모두 잘못했고 사과드릴 테니 부디 사과를 받아주세요. 아유 사돈, 그만 일어나세요. 좀 놀랍긴 하지만 어떤 마음인지 알겠습니다. 아니요. 저를 용서해주고 결혼시킨다는 말씀 해주셔야 일어날 겁니다. 사돈, 저를 한 번만 봐주세요. 알았어요. 사과 받겠습니다. 용서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얼른 일어나세요, 사돈. 그러자 시어머니는 꿇고 있던 무릎을 세우더니 저에게도 사과하셨어요. 희영아, 내가 너희 아버지를 조롱하던 말들 모두 잘못했다. 내가 귀신이 쉬었는지 미친 말들을 많이 했구나. 진심으로 미안하다, 새아가. 이 시애미가 무식하고 멍청해서 크게 잘못했으니 마음이 넓은 네가 이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어머님이 이렇게까지 사과하시는데 어떻게 이해 못하겠어요. 알겠어요, 어머님. 다 용서해 드릴게요. 그리고 기철 씨랑도 결혼하겠습니다. 저도 그 일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아빠는 그렇게 사랑하면서 그동안 어떻게 견뎠냐며 등을 토닥이셨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연신하셨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시어머니의 사과로 다시 예비 남편과 만나게 됐어요. 저희 두 사람은 눈물로 화해를 하고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답니다. 웨딩 플래너를 고용해서 아주 빠르고 완벽하게 준비했죠. 결혼 날짜가 정해지고 청첩장까지 다 돌리고 예식을 일주일 앞두게 됐습니다. 저와 예비 남편은 조금이라도 멋지고 예쁘게 보이려고 다이어트를 하며 지냈고 아빠도 피부 관리를 하신다고 집에서 마스크팩을 하셨답니다. 아빠, 지금 마스크팩 하시는 거야? 이야, 내 결혼식이 큰 행사긴 한가 보네? 그럼. 내 딸의 빛나는 미모에 버금가려면 나도 관리해야지. 신부 입장할 때 나한테도 시선이 올 거 아니냐? 우리 아빠한테 이런 귀여운 면이 있었네? 그래요, 예쁘게 관리해. 그런데 희영아, 그 아빠 지인은 아무도 오지 않을 것 같구나. 내가 연락을 끊고 살아서 쉽게 초대를 못하겠더구나.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럼 당연하지. 하객이 중요한가? 우리가 행복하게 결혼식 올리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도 다 알고 있으니까 괜히 눈치 보고 그러지 마. 알겠지? 녀석, 고맙다.
이해해줘서. 그렇게 결혼을 앞두고 모처럼 부녀가 다정하게 웃으며 대화도 나누면서 지냈어요. 그리고 곧 결혼식 날이 다가왔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아빠와 샵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남편이 데리러 온 건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시어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어머, 어머님, 새벽부터 무슨 일로 오셨어요? 희영아, 아무래도 사돈이랑 같이 샵에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찾아왔다. 너랑 기철이는 강남 샵으로 가고 나랑 사돈은 다른 데로 갈게. 내가 아는 친구가 운영하는 샵인데 우리 같은 나이 든 사람들을 아주 예쁘게 잘 꾸며주는 곳이거든. 정장도 거기 가면 최고급으로다가 진열돼 있거든. 비용은 내가 댈 테니까 모시고 가도 될까? 저희 아빠를 신경 써주시다니 너무 감사해요. 일단 들어오세요. 아빠 화장실에 계시니까 나오시면 모시고 가세요, 어머님. 그래서 화장실에서 나온 아빠는 시어머니를 보고 반갑게 인사하셨습니다. 아이고 사돈, 이 시간엔 어쩐 일로 오셨어요? 아유, 사돈어른 잘 주무셨어요? 저는 긴장돼서 잠이 오지 않아 밤을 새우다시피 했어요. 아유, 제가 여기 온 건 사돈어른이랑 같이 중년 메이크업 샵에 가려고 모시러 왔습니다. 사돈어른 듣자 하니 양복도 입던 걸 입고 오신다고 했다면서요? 아유, 네. 저한테 있는 양복이 마음에 들어서 따로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제가 가는 샵에 같이 가요. 거기 가면 얼굴도 예쁘게 화장해주고 머리도 꾸며줘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멋들어진 옷을 빌려주는 샵이라고요. 명품 정장을 한 번쯤 입어봐야 하지 않겠어요? 평생 한 번 있는 따님의 결혼식인데 남들 눈에도 멋지게 보이면 좋잖아요. 듣고 보니 사돈 말씀이 맞는 것 같네요. 그럼 사돈 따라가서 신세 좀 지겠습니다. 아유, 신세는 무슨. 대충 씻으셨으면 바로 나가요. 옷이랑 구두는 거기 가면 다 있어요. 아유, 네네, 사돈. 알겠습니다. 희영아, 아빠는 사돈 따라갔다가 바로 예식장으로 가마. 우리 이따가 만나자. 저는 아빠와 시어머니가 다정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며 뿌듯하게 웃었습니다. 네, 이따가 봬요. 아빠, 어머님, 늦지 않게 오세요. 그리고 저는 세수만 하고 남편을 만나 예식장 근처에 있는 샵에 들어가 화장과 머리를 했습니다. 아주 예쁘고 멋지게 화장을 하고 바로 예식장으로 가서 드레스 피팅을 하게 됐죠. 남편은 턱시도를 멋들어지게 입었고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부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자 시어머니가 신부 대기실에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아빠가 같이 오시지 않았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희 아빠는요? 이를 어쩌니, 새아가. 사돈이 복통이 심해서 병원에 가셨어. 설사가 계속 나와서 움직이질 못하신단다. 네? 복통 때문에 병원에 가셨다고요?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응, 아까 얼굴이 하얗게 질린 데다 식은땀까지 흘리셨어. 그렇게 안 좋으시면 안 되겠어요. 제가 전화해 봐야겠어요. 전화? 그냥 좀 기다려보자. 좋아지시면 빨리 오신다고 했으니까. 아니요, 아빠가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심하게 아프시면 바로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새 신부가 그런 말 하면 못 쓴다. 오늘 주인공이 넌데 그깟 설사병 난 아빠 때문에 결혼식을 제치고 병원에 가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이니까 그냥 기다려보자. 저는 시어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바로 핸드폰을 꺼내 아빠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핸드폰은 꺼져 있었습니다. 제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아빠가 심하게 아프시면 결혼을 내팽개치고 병원에 가야 할 생각이었답니다. 어머님 어떡하죠? 저 아빠가 걱정돼서 안 되겠어요. 어느 병원으로 가셨는지 알려주세요. 병원? 글쎄, 그건 나도 잘 모른다. 사돈이 택시를 타고 급하게 가셔서 말이야. 나더러 결혼식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진행돼야 한다는 말씀만 하셨다.
세아가, 괜찮아지시면 오시겠지.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부모님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셨다는데 누가 마음 편히 결혼식을 올리겠냐고요. 그래서 전 근처 병원 여러 군데에 전화해서 응급 환자로 들어온 아빠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하지만 10군데가 넘는 병원에서는 아빠 이름을 조회하더니 하나같이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저는 시어머니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시 물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아빠가 아프신 거 맞아요? 오늘 어느 샵에 다녀오셨죠? 제가 거기에 전화를 걸어 확인 좀 해볼게요. 너 지금 뭐 하자는 거니? 내가 네 아빠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예, 네 아빠가 설사병에 걸려서 조금 늦는다는 걸 왜 난리치고 그래? 핸드폰도 꺼져 있고 어느 병원에서도 아빠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어머님, 사실대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신부 대기실에서 나가더군요. 저는 흥분한 상태여서 일단 심호흡을 하고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괜히 시어머니를 의심한 것이면 사과할 생각이었죠. 그런데 하객맞이하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또 다른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무슨 일인가 해서 신부 대기실의 문을 열고 살펴봤더니 아빠가 있어야 할 자리에 시어머니가 지난번 데리고 나왔던 친구분이 나와서 제 아빠 행세를 하고 있더군요. 그래서 전 드레스를 입은 채 밖으로 나가서 따졌습니다. 저기 아저씨,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제 아빠 행세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검지손가락을 입술에 대며 쉿 소리를 내더군요. 얘 조용히 해라. 너희 아빠 못 오는 것 같으니 내 친구를 대타로 쓰자. 너도 솔직히 좋지 않니? 팔병신 아빠보다 훤칠한 내 친구가 낫잖아. 네 아빠가 쪽팔리는 결혼식 올리지 말라고 일부러 안 오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냥 진행하자. 어머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거였어요. 우리 아빠가 부끄럽고 창피해서 결혼식장에 못 오게 하신 거죠? 기철 씨, 당신은 뭐 하는 거야? 이 아저씨가 내 아빠 행세하는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자기야, 엄마 말로는 당신이 동의했다고 했어. 장인어른이 사정이 생겨서 못 오신다고. 시어머니는 자신의 체면이 중요했는지 자신의 아들과 저를 속이고 친정아빠를 그 아저씨로 대체하려고 한 겁니다. 저는 기가 막히고 놀랄 노자여서 당장 아빠를 이 자리에 모시지 않으면 결혼이고 뭐고 때려치우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 역시 시어머니한테 짜증을 부리며 왜 이렇게 못돼먹은 짓을 하냐고 화를 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는 이실직고 하더군요. 아 그래, 내가 네 아빠 버리고 왔다. 팔병신 사돈이 이 결혼식에 오는 게 못마땅해서 길바닥에 버리고 왔다고. 됐냐? 야, 오늘만 조용히 넘어가자. 제발 좀. 내가 사돈 어른을 완전히 갈아치우겠다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만 좀 대체하자는 거잖아. 어머님, 이거였군요. 새벽에 와서 저희 아빠 모시고 나간 게 결혼식에 못 오게 하려고요.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꾸밀 수가 있어요? 야, 말은 바로 해라. 나쁜 짓이라니. 네 애비가 이 결혼식에 오지 않으면 여러 사람이 편해진다고. 내 지인들이 네 아빠 보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뒤에서 흉보고 소문내고 난리도 아닐 거라고. 내 얼굴에 먹칠할 것 같으니까 내 친구 상국이 손잡고 신부 입장해라. 그럼 박수 받고 무사히 끝낼 수 있다고. 어머님 정말 안 되겠네요. 저 이 결혼 안 할 겁니다. 어머님 며느리가 되면 어머님처럼 변할 것 같아 벌써부터 무섭네요. 아니 이게 지금 뭐라는 거야? 오냐오냐 해줬더니 지금 뭐라도 되는 줄 아네? 야, 넌 내 아들 정도 되는 잘난 남자 만났으면 좀 양보라는 걸 좀 해라. 내가 예단을 바라니 비싼 혼수를 해오라고 했니?
고작 결혼식에 애비만 바꿔치기 하자는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의 말에 분노해서 주먹을 꽉 움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계단에서 누군가 올라오며 저를 불렀습니다. 희영아, 아빠 왔다. 아빠, 괜찮아? 지금 시어머니한테 진실을 다 들었어. 그런데 왜 전화를 안 받아? 네 시모가 전화 한 통 쓰자고 빌려가더니 날 멀리까지 가서 내려놓고 가더구나. 나더러 결혼식에 오면 자기 체면이 깎인다면서 말이야. 팔병신이 사돈인 걸 들키면 앞으로 인생이 우울해질 거라나? 여하튼 내가 미칠 듯이 창피하다고 오늘은 절대 결혼식에 오지 말라더구나. 버스도 없고 택시도 없는 동네에 날 버렸다고. 그랬구나. 진짜 어머님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이네. 아빠 다친 데는 없지? 설사병은 아닌 거지? 설사병? 이 여편네가 설사병으로 못 오는 걸 말하겠다고 하더니 그렇게 말한 모양이구나. 난 오늘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설사에 걸릴 일이 뭐가 있겠니? 그래서 저와 아빠가 시어머니를 노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안한 기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화를 내며 욕설을 뱉었답니다. 팔 없는 병신놈이 여길 왜 와? 내가 오늘만 좀 참으랬잖아. 이 영감탱이가 눈치라도 좀 있으면 덧나나. 내가 그렇게까지 멀리 가서 버리고 왔으면 여길 오지 말았어야지. 사돈이 저를 정말 싫어하시나 보군요. 이거 참 씁쓸합니다. 희영아, 네 생각은 어떠니? 너도 이 애비가 오늘 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길 바라니? 아빠가 묻는 질문에 당연히 아니라고 했죠. 아빠 없는 결혼식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결혼식을 하면 안 되겠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아빠, 나 드레스 벗고 올게. 이 결혼 안 할래. 잘 생각했다. 나도 이런 여편네가 네 시어머니가 되는 걸 원치 않아. 기철군, 내 딸을 자네에게 줄 수 없네. 그러니까 자네 애미가 원하는 장인이 있는 멀쩡한 사람을 찾아봐. 장인어른, 잠시만요. 이렇게 결혼을 파토내다뇨. 엄마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제가 잘 말해서. 됐네. 자네도 다를 거 없어. 난 희영이 데리고 집으로 돌아갈 걸세. 장인어른, 안 됩니다. 대화로 충분히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은 울먹이는 눈으로 애원했지만 저와 아빠는 이미 마음이 돌아서서 결혼식을 끝장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식장으로 들어오던 남편의 소방관 선배들이 우르르 몰려들었네요. 다들 아빠를 보고 화들짝 놀랐답니다. 아니, 어르신은 박창훈 소방관님 아니십니까? 나를 아세요? 역시나 맞군요. 다들 인사하자. 우리의 선배님이자 훌륭하고 전설적인 소방관님이시다. 저희 아빠 보고 소방관님이라고 하길래 저는 이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아빠는 현재 장애인 연금으로 생계를 유지하시고 있었고 팔을 다치기 전엔 열쇠 수리공이라고 했거든요. 저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듣고 의아해하는데 소방관들이 일동 차렷 자세로 거수 경례를 하더군요. 그러자 아빠는 경례를 받아주며 말문을 열었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저는 실패한 소방관인데 이런 대우를 받으니 부끄럽군요. 실패하다뇨 선배님. 94년도 로얄 아파트 화재 사건 당시 많은 시민을 구하신 영웅이시잖아요. 그때 건물이 무너지고 난리였는데 선배님이 목숨을 걸고 많은 부상자를 구출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소방관이 말렸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몸을 던지신 전설 아니십니까? 저는 선배님 사진이 박힌 신문을 소장하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최고의 소방관이라는 걸 잘 알고 있다고요. 최고의 소방관은 무슨? 몸을 날리고 목숨을 걸면 뭐 하겠어? 마지막 구조자인 5살 아이를 내 왼팔에 안고 나오다가 폭발이 되면서 생명을 구하지 못했어요. 그때 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이를 살렸어야 했는데
이렇게 팔 하나 없는 병신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아내와 심하게 갈등을 빚고 이혼했어요. 아내는 병신인 나와 더는 살고 싶지 않다고 다른 남자 찾아 떠났습니다. 저에겐 자랑스러운 과거가 아니니 그만들 하시지요. 아빠는 분명한 소방관 출신이었고 팔을 잃은 사고에 대해 처음 듣게 됐습니다. 아빠는 한 생명을 구하지 못하고 팔을 잃으셨는데 그 꼬마 아이한테 사무치도록 미안하고 죄스러워서 그동안 자신의 과거를 말씀하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 역시 아빠의 팔 때문에 떠난 거였고요. 저는 아빠의 정체를 알고 크게 놀라기도 했고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남편 역시 몰랐던 사실을 알게 돼 아빠께 거수경례를 하며 존경을 표했답니다. 하지만 아빠는 남편의 예의를 무시해버렸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시더니 갑자기 콧소리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어머, 사돈어른, 그렇게 훌륭한 분이셨어요? 그럼 진작 말씀을 하시지. 그 정도 위인이면 소방관 관계자들에게 끝발 좀 있겠네요. 우리 아들 진급에 큰 도움이 될 분이셨는데 제가 몰라 뵙고 괜한 짓을 했잖아요. 사돈, 그럼 우리 들어가서 예식 준비할까요? 혼주석에 사돈어른이 무사히 앉게 돼 정말로 다행입니다. 아주 웃기는 여자네. 이봐요 아줌마. 당신 같은 사람한테 내 딸 며느리로 주기 싫습니다. 난 이 결혼 반대합니다. 희영아, 어서 가자. 사돈어른 잠깐만요.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사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면 모두 저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팔 하나 없는 병신, 아니 장애인을 사돈으로 두고 싶은 집이 몇이나 되겠어요. 사돈, 내가 잘못했으니까 일단 결혼식부터 진행하시죠. 그리고 나서 대화로 풀자고요. 내가 이렇게 사과하는데 못 이기는 척 받아주면 안 됩니까? 됐습니다. 당신과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내 딸을 얼마나 괴롭히고 힘들게 할지 벌써부터 눈에 훤하네요. 이 결혼 무효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격하게 흥분해서 날뛰었습니다. 이 쌍! 이 팔없는 병신놈아! 내가 기꺼이 받아주겠다는데 니깎게 거절을 해? 내 아들 진급에 도움될까 해서 받아주려고 했더니 이게 어디서 갑질이야? 야, 네가 아무리 존경받는 소방관 출신이어도 병신은 병신이야! 그 말을 들은 아빠는 묵묵히 등을 돌리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을 수 없어서 들고 있던 부케를 시어머니의 면상에 사정없이 갈겼답니다. 말을 그따위로밖에 못해요? 당신이 뭔데 내 아버지한테 욕을 하고 괄시를 해? 당신은 나중에 천벌 받을 거예요. 이 인연이 병신딸 아니랄까봐 천박한 짓을 안 해? 야, 이미 아사리판 된 거 너 오늘 내 손에 돼지게 맞아봐라. 그래, 나도 이판사판이야. 우리 아빠한테 함부로 대하는 인간 시애미가 아니라 시애미 할아버지여도 용서 못해. 시어머니와 머리끄댕이를 잡고 힘싸움을 했는데 젊은 제가 압도적으로 힘이 세서 시어머니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따귀를 흠씬 날릴 수 있었습니다. 이 인간 말중 쓰레기 같은 년아. 너 같은 년과 한 공간에서 숨쉬는 것만으로도 치욕스러워. 우리 아빠 팔을 가지고 그렇게 조롱하고 괄시했으니 네 년은 언젠간 천벌받고 사지불구가 되는 병신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되도록 증오하겠어. 인연이 돌았구나. 이제 남남이다 이거지? 오냐, 좋다. 내 오늘 네 년을 네 애비처럼 병신으로 만들어주마. 이 팔병신 딸려나. 시어머니는 팔을 이리저리 뻗으며 덤벼들었지만 제가 따귀를 날리고 북회와 왕관으로 매질을 하는 바람에 제대로 반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곧 시어머니가 제 드레스를 잡게 됐고 찢으려고 하자 소방관들이 시어머니의 팔다리를 잡고 떨궈버렸습니다.
저에게 얻어 터져서 억울한데 왜 말리냐고 소방관들에게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죠. 결국 온몸을 잡힌 시어머니는 아빠의 후배들에게 잡혀 멀리까지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저와 아빠 앞에 다가와 또 천륜을 끊느니 어쩌니 하면서 결혼하자는 미친 소리를 하더군요. 자기야, 나 자기 없으면 못 사는 거 알지? 엄마랑은 진짜로 인연을 끊을게. 나 한다면 하는 거 알잖아. 지난번에도 연락 끊고 지는 거 봤잖아. 아니, 이젠 내가 싫어서 거절할 거야. 네 엄마도 진절머리 나기 싫고 너도 똑같이 싫어. 찌질하게 굴지 말고 이거 놔. 자기야, 이러지 마. 우리 엄마랑은 평생 안 보고 살면 되잖아. 네 엄마도 평생 안 보고 너도 평생 안 볼 거야. 너나 네 엄마랑 똑같은 핏줄이잖아. 어떻게 보면 하늘이 오늘 나를 돕는 걸지도 몰라. 너 같은 찌질한 놈이랑 헤어지라고 말이야. 저는 그이의 귀싸대기를 날리고 당장 떨어지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서 하객들로 온 소방관들이 남편이 저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막아줬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아빠의 손을 잡고 결혼식장에서 퇴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아빠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잡고 있는 손에서 모든 게 느껴지고 있어서 굳이 입을 열 필요가 없었죠. 그렇게 아빠의 과거를 알게 된 저는 전보다 더 존경하게 됐고 이혼하고 떠난 엄마의 남은 사진을 모두 찢어버렸답니다. 팔을 잃은 아빠와 피덩이였던 저를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찾아 떠난 사람을 그리워했던 제 자신이 한없이 미웠네요. 그렇게 파혼하고 몇 달 뒤 아주 큰 사고가 터졌습니다. 시어머니 집에 화재가 나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 집에 불이 심하게 붙어 방에서 안절부절 못하다가 결국 창밖으로 뛰어내리고 말았대요. 소방차가 오기 전에 이미 큰 불이 나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죠. 그렇게 5층 아파트에서 떨어진 시어머니는 척추를 크게 다쳐서 수술을 받게 됐는데 하반신 불구로 살게 됐어요. 사고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아빠한테 병신이라고 막말하고 아빠에게 무례하고 막대먹은 행동을 한 걸 생각해보니 속이 시원했습니다. 이게 다 그 인과응보 아니겠어요? 그래도 저는 속으로만 시원함을 느꼈고 찾아가서 욕을 하거나 조롱하진 않았답니다. 그리고 결혼할 뻔했던 기철 씨는 시어머니의 요양 때문에 시골로 가서 근무지를 옮겼다네요. 거기서 두 사람이 어떻게 사는진 모르지만 잘 살길 바라진 않습니다. 그리고 사연을 쓰고 있는 지금 아빠와 저는 둘이 계속 같이 살고 있습니다. 남자를 만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어 아빠와의 추억을 하나라도 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저희 아빠 정말 자랑스럽고 멋지지 않나요? 비록 꼬마 아이를 구출하는 과정에서 폭발로 실패했지만 자신의 팔을 잃으면서까지 몸을 던진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제가 겪은 파혼과 아빠의 과거, 그리고 시어머니의 만행 이야기까지 모두 담아 써봤네요. 지금도 위기에 처한 사람을 구하는 소방관들에게 박수와 응원을 보내주시길 바라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